네, 안녕하십니까. 귤뚫기입니다. 네, 오늘은 친구 졸업 전시를 또 보러 갑니다. 저번에 이제 보고 온 친구는 주얼리과에서 졸업 전시를 한 친구고, 이번에 갈 친구는 네, 세라믹 쪽에서 전시를 하는 친구입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 아마 4명 정도가 그렇게 모여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 4명 중에 이제 1명이 주얼리고 또 다른 1명은 퍼니처였습니다. 디자인을 하는 건데, 과가 이렇게 2명은 같은 과였고, 저하고 또 그 해외에 간 친구는 같은 과였는데, 다른 2명은 이제 과가 서로 달랐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추억이 엄청난데, 그렇죠. 좀 뭔가 마음이 좀 그렇네요.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떠나고 그러니까. 한 친구는 해외에 나가고, 두 친구들 이제 졸업 전시 하면서 갈 길 가겠죠. 잠시 여기 앞에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만 사오겠습니다. 자리가 없네. 빠르게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저기 딥블랙 있어가지고 사왔어요. 원래 블랙 시리즈를 저기 따뜻한 온장고에 잘 안 넣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좋네요. 네, 좌회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앞유리가 좀 많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닦고 가려고 했거든요. 저기 세차장, 손세차장에서. 시간이 안 남습니다. 안타깝죠. 그 막 또 아예 안 보일 정도는 아니라 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친구들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서 그 4명이 거의 그냥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패밀리. 그런데 이제 다들 졸업 전시를 하는 거죠. 다들은 아니고 2명 졸업 전시하고, 2명은 이제 자기 또 갈 길을 준비하는 거죠. 저도 이제 복학하고
아우, 맛있는데요? 맛있습니다. 역시 커피는 블랙입니다. 가격이 1,500원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맞나? 맞겠죠? 이번에도 전시 가면 또 제 친구 작품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카메라도 들고 왔고. 근데 전시실이 아마 실내라서 되게 어둡거든요. 그 조명이 전시하는 작품에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손떨림 기능이 없는 지금 카메라가 조도까지 낮아버리면 사진이 제대로 찍힐까요? 핸드폰으로 찍어야 되겠죠? 아예 들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저 친구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저 카메라가 너무 부피가 크고 그렇잖아요. 후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 레트로한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옷도 그 스타일을 레트로하게 입는 걸 좀 많이 좋아하는데, 이 레트로한 거를 또 그렇게 안 좋게까지는 아니고 또 그냥 후지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차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차도 올드카들 요새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올드카가 좀 인식이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똥차다 이런 인식으로 좀 박혀 있었는데 비닐봉지가 날아다니네. 그리고 전 영상에서 이제 말했듯이 저런 트럭 같은 차들 뒤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옆도 최대한 피해야 되고, 그냥 트럭 주위 가면 안 됩니다. 뭔 말하고 있었지? 그 올드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올드카를 수집하는 경우가 해외에는 되게 많잖아요. 클래식카에 대한 좀 인식이나 아니면 클래식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또 클래식카를 유지하는 게 솔직히 이제 돈이 많이 들고 유지비가 많이 들고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고 그런 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레벨을 내가 내 그 수준에 맞게 레벨을 정해서 클래식카에 대한 문화를 즐기면 그럼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거의 쌍라이트거든요.
보건 범위 같은 거나 아니면 보건 차량 좀 부품적으로나 아니면 부품 수급 면이나 아니면 그 부품의 가격 면이나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차를 정하면 또 그렇게까지 돈이 크게 들지 않는 올드카 문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장을 다시 하고 그런 거는 정말 하면 할수록 차가 이제 컨디션이 올라가는 게 보이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뭐 기본 도장이 지금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싶으면 기본 도장을 남기고 부식만 잡는 그런 조건으로 내가 타협을 해도 되는 거고. 타협이네요. 타협이란 말을 하고 싶었는데 타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올드카에 대한 접근이 또 별로인 사람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올드카를 그냥 똥차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똥차다 왜 타고 다니냐 그거. 그리고 그 복원을 한 거에 대해서 그 뭔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복원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50만원짜리 차로 보이니까 막 똥차 타고 다니고 왜 그런 차를 타고 도로에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또 만족을 느끼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또 좋은 취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카메라 얘기하다가 얘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제 친구들은 이제 좀 오래된 것 같은 거를 좀 부식으로 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번에 중간 전시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 카메라 들고 갔더니 그때도 이제 옷을 좀 레트로하게 입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 무슨 8, 90년대 기자 같다고 카메라는 두고 가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지만 강력한 의지를 또 꺾지 않았죠. 카메라 들고 가서 사진 찍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요새 옷 살 때도 잘 모르겠네요. 원래 대학교 1, 2학년 이렇게 다닐 때는 솔직히 1학년 때는 그 옷을 좀 산뜻하게 입잖아요. 좀 대학생 느낌 나고 싶은 느낌? 대학 약간 뭔가 이렇게 파릇파릇한 대학교의 그 1학년을 즐기고 싶은 그 마음이 옷에서부터 드러나는데 근데 2학년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녔거든요. 군대에서 있다 보니까 막 머리도 막 대학생 때는 이렇게 1학년 때는 파마도 막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파마도 막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막 개성이 분출되는 그 시기 개성의 분출의 시기. 그런데 군대에서는요 개성이 없잖아요. 딱 획일화돼 있고 머리도 그냥 앞에 30명 세워두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누군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빵탄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왔는데 좀 작품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영감을 어딘가에서는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영감을 얻으려고 봤는데 그거를 모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방.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이 있고 트렌드가 있으니까. 근데 좀 비슷비슷한 트렌드가 있고 누군가 보기에도 그냥 아 이런 느낌이 예쁘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작품 만들면서. 그래서 저는 아예 좀 비슷한 것 자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 작품의 의도와 상관없는 것들을 좀 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저는 2학년 작품을 2학년 작품 주제가 의자였거든요. 의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앉는 것? 앉을 수 있는 것이었나? 아무튼 앉을 수 있는 것이셨던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의자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의자라고 하면은 모양이 거의 다 획일화돼 있고 솔직히 정형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의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 게 아니라 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봤어요. 뭐 생명이나 아니면 뭐 유기체적인 것들, 그리고 기계적인 것들, 그런 거를 좀 찾아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성을 표현하는 게 나 절로 갔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큰 차 옆에 있을 때는 제가 좀 먼저 이렇게 좀 빠르게 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차가 있으니까 또 안전거리도 유지해야 되고 여기서 좌회전하면 되거든요. 큰 차 있으면 최대한 좀 옆에서 멀어져도 됩니다. 이제 제가 뭔 말을 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시간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 멋있는 걸 따라하고 싶고, 개성이라고 하는데도 개성도 뭔가 남들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들 중에서 저게 나하고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남들이 뭔가를 해놓는 거에 대해서 뭔가 멋있네, 나하고 같네, 괜찮은데 이렇게 가져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오래된 것들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래된 것들을 좀, 이게 패션도 계속 입다 보면 자기의 좀 패션이 정형화 되잖아요. 구축이 되고 스타일이. 저는 어떻게든 오래된 느낌이 나는 패션을 입을 생각입니다. 자꾸 막 주먹구구식으로 입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4학년 때, 그러니까 3학년 때는 단체 작품이고 4학년 때는 개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아이고, 자전거로 앞뒤도 안 보고 무단횡단을 하면 너무 위험한데요. 그래서 저는 아마 작품 만들면 4학년 때도 제 그냥 스타일을 반영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좀 급하게 점거를 했잖아요. 급점거 정지를 했죠. 그것은 이제 뒤에 차가 바로 뒤에 붙어있는 차는 한 대도 없었거든요. 이럴 때 저번 영상에서 한 얘기가 지금 이럴 때의 얘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속 거의 20으로 이렇게 오고 있다가 멈춘 거잖아요. 노란불이 돼서.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 뒤에 트럭이 있는데 좀 국도였다. 그럼 우리가 한 시속 60 단속 구간에서는 거의 60 아래로 이렇게 달리면서 오잖아요. 근데 뒤에 차가 트럭이 거의 진짜 차 한 대 정도의 거리로 이렇게 줄어 있다. 그런데 나도 솔직히 노란불을 못 봤고, 그리고 그냥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노란불이 됐어요. 그걸 보고 큰일 났다 하고 이 정지선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그러면 큰 사고가 납니다. 큰 사고.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 뒤에를 내가 신호등에서 멈추잖아요. 내가 정상적으로 멈춰도 일단 뒤를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신호 위반을 하라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럴 때 알고 사고가 나는 거하고 모르고 사고가 나는 거하고 몸에서 받아들이는 그 충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뒤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차가 속도를 안 줄인다 싶으면 내가 반응하기 늦었다 그러면은 그 충격에라도 좀 대비할 수 있게 몸에게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도로는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앞도 보고 옆도 보고 사이드미러도 보고 룸미러도 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고개를 돌려서 저희 뒷창문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숄더 체크를 오토바이만 하는 게 또 아니라 차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군가하고,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운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런 연석 같은 거 모르고 옆구리 긁으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죠, 운전할 때는. 근데 수동변속기가 자동변속기 운전할 때보다 더 정신이 없긴 한데, 도로를 더 먼저 읽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손이 반응을 해야 되니까 먼저 도로 상황에.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도로에 집중하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붕어빵이 있네. 붕어빵 맛있죠. 저는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또 친구 전시를 가는 거니까 케이크나 그런 것들을 좀, 선물들, 술 이런 것들 챙겨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친구 만나서 가야 돼서 여기서 또 영상을 끊고 돌아갈 때 또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몰라서 저기 자고 갈 거 옷들도 좀 들고 오긴 했는데, 아이고, 자고 갈지 모르겠네요. 친구들 시간 됐는지 봐야 돼가지고.
이런 곳이 차 돌리기 제일 어려운 곳이에요. 아주 그냥 수동으로 돌리려면 신경에 말단까지 다 써야 됩니다. 예, 일단 됐고요. 친구한테 연락하고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날이고요. 저는 어제 집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오산이었습니다. 집에 못 갔고요. 또 술을 한잔 해버렸습니다. 공주만 오면 집에 못 가요. 빠져나갈 수 없는 늪입니다. 그래서 술 먹고 지금 시간이 또 1시 21분이니까 어제 진짜 모범적이게 한 9시인가? 10시? 10시 정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술은 9시까지 먹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 거의 15시간 이상이 지난 상태입니다. 복귀해야죠. 술 얘기가 아니라 친구 이제 전시를 보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가 전시해 놓은 거 그 작품이 전시실에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제 사진 같은 거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원래 이렇게 좀 우리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솔직히 서로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면. 작품을 보면 또 그런 마음이 좀 다릅니다. 작품을 보니까 프로페셔널하다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형상으로 한 그 세라믹 작품을 또 친구가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저기 플라스틱을 또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나중에 후대에 이제 후손들이 무언가를 이제 발굴해내기 위해서 땅을 파헤쳤을 때 저 플라스틱을 보고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이 과연 미래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또 한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깊은 친구일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친구한테 제 유튜브 채널을 들켰습니다. 큰일 난 거죠. 거의 국가 보안 비밀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 계정을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과제할 때 저기 대학교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뭐 발표하거나 아니면 과제 제출을 할 때 이 계정을 썼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때 장난으로 구독을 해놓은 거예요. 친구들이라고 하기에는 뭐
친구 2명한테 걸렸으니까. 친구들이죠 뭐. 친구 둘. 그래서 친구 둘에게 걸렸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직. 그래서 이미 봤다고, 막 전시회 다녀온 거 올린 것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것도 아마 친구가 보고 있겠죠. 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제 약간 마음을 놓기로 해가지고. 이제 어제 술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주얼리 친구가 있고 세라믹 친구가 이번에 전시한 거고. 그래서 어제 술을 같이 마셨죠. 그래서 주얼리 친구하고 세라믹 친구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세라믹 친구가 아니다 주얼리 친구다. 주얼리 친구가 커피 좀 마시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시고 싶은 거예요. 저도 좀 커피가 마시고 싶길래 같이 마시자. 그래서 커피를 마셨죠. 카페에 들어가서 주문했는데 분명 아메리카노 달라 그랬거든요. 아메리카노 2잔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말 안 했는데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아이스. 근데 저희가 또 막 저희 아이스 안 시켰는데요? 약간 이런 말 못해요. 그래서 어제 진짜 추웠거든요 밤에. 그 상태로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한 몇 모금 먹었는데 얼어 죽겠는 거예요. 저도 막 그렇게 막 적극적이게 의견 표출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 친구도 주얼리 친구도 적극적이게 의견 표출을 하는 친구 아니어가지고 오들오들 추웠습니다. 그래서 저기 친구 집 들어가기 전에 그냥 내일 얼음 녹으면 어차피 추우니까 상하진 않겠지, 내일 얼음 녹으면 먹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니 무슨 얼음이 16시간 거의 지났잖아요.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득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이틀 동안 마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가성비 좋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 전시는 마무리가 됐고요. 아마 금요일날, 이번주 금요일날 공예 트렌드 페어 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학교에 저기 형이, 선배가 전시를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형 얼굴도 좀 보고 서프라이즈로 다녀오지 않을까. 그런데 또 금요일날 이게 일단은 봐야 되겠습니다. 제 차를 타고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고. 근데 못하지 않을까요? 제 차 타고 가면 아마 허리가 부서질 것 같은데. 재밌긴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차 타고 서울을 한 3번, 4번 정도 다녀오긴 했었거든요, 과거에. 이 차 타고 가면 힘들어요 진짜. 죽습니다. 한 휴게소에서 진짜 휴게해야 돼요. 그 휴게소 하나하나가 소중해서 지나가다 보면 놓친다 그러면은 뭐 화장실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제 허리가 부서지겠다,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요새 또 기름값이 올랐어요. 아니 아까 지나가는데 1645원인가. 와 맙소사. 진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는 꾸역꾸역 30원대를 찾아갑니다. 물론 가는데도 기름이 들지만 그냥 얘 또 가만히 세워두고 운행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행도 한다 생각하고 저희 배터리 충전도 시킨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다녀옵니다. 싼 데로. 야 뭐지? 돌이 또 튄 것 같은데? 돌겠네. 아니 무슨 돌을 한 3일 연속 맞는 것 같네. 맙소사. 저번에 돌 맞은 것 같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저번 영상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단 말이죠. 밖에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저기 그 차 문 쪽 있잖아요, 저희 문 쪽 프레임에 저 위쪽 천장 라인, 루프 라인 쪽으로 돌이 튀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보니까 도장은 까진 것 같은데 저기 프라이머까지는 남은 것 같아가지고 붓펜 사서 좀 이렇게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좋다. 오늘 예쁘네요, 날씨가. 풍경도 예쁘고. 그나저나 동생이 지금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시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끝나서 밥 먹었겠네. 잘 봤으려나 모르겠어요. 잘 봤어야 되는데. 근데 아마 저하고 머리가 비슷할 테니까 못 봤겠죠?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기 오늘 강이 진짜 풍경 예쁘네요. 저 다리도 그렇고. 사진을 좀 찍고 싶긴 한데 카메라가 뒤에 있어요. 아까 전에 차 정리하다가 뒤쪽으로 넣어가지고. 어차피 여기 멈출 데도 없습니다, 딱히. 조로가 됐네. 텅텅 볐어. 원래 제가 저 이사 오기 전에는 이 길로 많이 다녔어요. 이사 가기 전 집이 요 길로 쭉 들어가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길로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또 이사 가가지고, 아니 군대 가기 전에는 이사를 안 간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전역할 때였을 거예요. 전역할 때 와보니까 집이 저기 이사가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고 이제 차를 사가지고 이쪽으로는 잘 안 다녔죠. 이쪽으로는 이제 저기 버스를 타고 다녔죠. 여기 시외버스가 다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그리고 저기 버스 비용도 요새 시외버스도 되게 비싸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가격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가격이나 비교했을 때 시간과 돈으로 본다면 이 모닝을 타고 다니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급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손해죠. 이번에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니까 운전면허도 따고 차도 어떻게 중고차로 하나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차 좀 추천해달라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뭐 어떻게 어떤 종류까지 생각하는데? 했더니 저는 이제 그 현대기아냐 아니면 뭐 그 약간 제조사를 물어본 건데 SUV라고 하대요. 그래서 SUV 그거 유지비가 꽤 나갈 텐데 하니까 1000만원 아래로 하나 사고 싶다. 그런데 이게 SUV 1000만원 아래로 살려 그러면 좀 탈만하게 살려면 출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고르는 그 조건에 있어서. 아니 그러면 한 20만 킬로까지는 가야 된다. 1000만원 언더로 살려면. 근데 20만 킬로 탄 거면 너가 아마 좀 저기 벨트나 타이밍 벨트 이런 거나 아니면 뭐 하체 좀 부속품들을 싹 갈아야 될 텐데 그러면 너 차값 정도가 들어갈 수도 있다. 1000만원 아래로 샀으면.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잘 타고 차를 조심히 잘 탔으니까 당연히 상품화가 돼서 나올 수 있는 차가 된 거겠지만 그래도 잘 탔어도 그분들이 이제 수리함에 있어서 차값 이상이 들어간다고 판단 됐을 때 차를 파는 거 아니겠느냐. 질려서 파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수리된 차를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1000만원 위로 올라가겠지만 근데 친구는 스포티지 구형을 좀 보더라고요. 구형 스포티지. 근데 그게 유지비가 나오고 세금도 나오고 보험료도 나오고 하면은 정신 없을 텐데 저는 그냥 딱 경차를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경차를 추천했어요. 그냥 모닝이나 저기 레이를 하나 드려라. 근데 레이가 솔직히 모닝보다 연비가 안 나오잖아요. 얘가 이제 박스카라고 하죠. 박스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모닝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필요한데 최대한 차에 돈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이제 친구가 SUV 이런 거나 아니면 수입차 중에서도 뭐 여러 차들이 있잖아요. 뭐 지금 보면은 싼 차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가격이 쌉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가격은 싼데 이게 수리비를 봐야 돼요. 유지비도 봐야 되고 그 이게 부품값이 좀 많이 차이가 나던데요. 보니까 물론 막 제가 막 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흘려 듣는 식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부품값이 진짜 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비싸다 라고 듣긴 들었는데 그 부품값 하나하나 합치고 공인비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합쳐지기 시작하면 산더미가 됩니다. 산더미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돈은 모으고 싶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나이 때 좋은 차를 사서 끌면 멋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당장 필요한 거를 모으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모닝을 추천한다고 했어요. 모닝 당근마켓에서 샀잖아요. 저도 차를 당근에서. 그래서 하게 되면은
당근에서 하나 찾아줄까. 어차피 제가 어느 정도는 또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차량의 전체적인 상태는 볼 수 있으니까, 컨디션이나 그거 보고 저기 정비소 가서 한번 같이 확인해보고 구입을 하면 되니까. 근데 친구도 솔직히 막 그렇게 큰 돈을 들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러면 경차가 답이다 라고 했죠. 이제 다들 사회에 나가고 그러니까 차가 필수적이게 된 거죠. 필요합니다. 운전면허도 따야 되고. 솔직히 요새는 뭐 운전면허도 솔직히 일종 보통 따야 된다 이런 게 예전부터 있었지만, 요새는 또 일종 보통을 안 따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는 뭐 이 정도 쓸만하지 않을까요? 2종 따도 충분한 것 같은데, 1종에서 스틱 차량을 몰 기회가 많이 없어요. 밖에 나와서 스틱 차량이 뭐 요새 많지도 않고, 뭐 버스, 화물차 이런 것들도 다 자동으로 바뀌는 세상인데, 1종 보통이 쓸모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거의 필요가 없어지겠죠, 점점. 네, 오늘의 영상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